네, 이번 코너는 김나희의 기우정이 아무거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김나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기우정이 아무거나는 외부의 이슈에 망원경을 돌려서 하나의 주제를 관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내부로 현미경을 들이대서 이제 우리 이걸 만드는 SOC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 명씩 인터뷰를 해보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부 덕질. 그래서 1차 인터뷰인은 한재각 씨로 정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한재각입니다. 네, 여기 써있기는 놀라는 연기, 저를요라고 하게 써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진짜 이거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기운적이 아무거나니까 아무거나에 속하는 거죠, 이게. 네, 이런 네.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이제 궁금하고 그러면 시청자들도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요? 네, 제가 제 소개를 해야 되는군요. 네, 저는 대전 기후정의 모임에서 사회를 맡고 있는 한재각이고요. 대전 녹색당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기후정의 활동가라고 이름을 붙여서 활동하고 있는데, 네, 연구도 하고, 네, 어디가 데모도 하고, 뭐 토론회에서 발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후정의 활동가가 뭔지 혹시 처음 들어보는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게 기후정의 활동가인지? 네, 기후정의라고 하면 기후기 시대의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기후위기가 불평등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불평등을 해결해라, 그래야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것에 관련된 사회운동을 만들어내고 대중들한테 설득하고 정부나 기업이나 이런 데한테 요구하고 하는 활동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네. 네, 기후정의 활동가라는 그 이상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 직업을 한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지 지난 24시간 그러니까 어제 저녁 7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읊어주시겠어요? 지난 어제 이 시간도 보니까 여기 있었네요. 여기 있었는데 어제는 대전 녹색당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운영위가 있어서 네, 여러 녹색당의 주요 현안들을 좀 다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산단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얘기를 했고 또 대전 녹색당이 하고 있는 타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선이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선 때 저희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의 후보들을 어떻게 지지할 건가, 응원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서 여기서 좀 수다 좀 떨다가 네, 한 10시쯤 돼서 집에 가서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데 가서 어머님이랑 이렇게 잠시 또 수다를 좀 떨었죠. 그래서 어떻게 가셨냐, 뭐 너는 밥을 먹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집에 들어서 잠깐 노트북으로 일을 좀 보다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는 대전 최저전환 운동 모임이라는 데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지선에 맞아서 에너지, 교통, 먹거리, 평화, 평등에 관한 그 주제로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그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토론을 들었고요. 그리고 같이 밥 친구들이랑 먹고 또 1시간 동안 뭐 이 녹색당은 혹은 대전에서 이 기후정의 운동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또 몇 명이 수다 떨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고 그리고 다시 여기 와서 한 3시 정도 온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각종 밀린 일들을 좀 처리를 했죠. 밀린 일이라는 건 뭘까요? 기자들한테 전화 와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저렇다라고 좀 조언도 해드리고요. 또 제가 해야 될 뭐 회의록도 작성을 좀 했고 그리고 앞서 말했던 정의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웹 홍보물을 만드는 관련돼서 문구도 쓰고
그것을 좀 디자인을 할 분들을 찾기 위해 전화도 하고 찾아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부탁도 드리고 그분이 또 그 시안을 만드는 오시면 보내주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고치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방송 준비를 했죠. 그래서 원고도 정리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네. 그 일상 중에 수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보시는 분들이 여기가 어디라는지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한반매트라고 하는 지역 화폐 운동을 하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밥을 이제 많이 해먹고 사람들이 만나서 뭐 토론회도 하고 영화도 보고 춤도 추고 뭐 김치도 담그고 와인도 담그고 막걸리도 만들고 뭐 이런 이상한 막걸리도 마시고 만들고 마시고 이런 네. 활동들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정말 많은 걸 하고 있는데요. 기후정의 모임, 뭐 녹색당, 그다음에 타슈, 체제전환 운동, 그다음에 기자들이랑도 연락하고 그런데 그럼 이제 정말 많은 것을 잊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한제각을 관찰을 했을 때 정말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연결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것들을 잊고 있다. 난 어떤 것들을 연결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여러 것들을 연결을 하고 있다고 드는데 그래도 뽑아서 추상적으로 좀 얘기해 보면 기후 위기와 불평등을 잊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아요. 저는 기후정의 운동가가 뭐다 이런 설명을 아까 드렸잖아요. 그 동안에는 기후 위기는 온실가스 얘기를 하는 것으로 주로 얘기했는데 저는 당연히 온실가스 줄여야 되는데 그 온실가스가 왜 줄지 않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추적해 보면 그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불평등의 문제 때문에이다.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하게 정말 많은 사람, 적은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쌓으면서 그것을 펑펑 낭비 과시적으로 쓰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정말 대다수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도 부족한 경제적 상황에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잇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또 하나 더 좀 구체적으로 해보면 기후위기와 노동을 잇는 일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또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기후위기와 관련되는 이런저런 노동자들 만나서 인터뷰하는 그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석탄발전소 노동자 기후이기 때문에 일자리 잃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정의롭게 전환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했는데 최근에 만난 분은 그 수리기사세요. 그 전자제품 수리기사인데 이 수리기사 분들을 만나서 당신의 일자리가 녹색 일자리가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요? 내가 왜 녹색 일자리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던 거죠. 수리기사는 뭐냐? 물건을 사서 오래 쓸 수 있도록 고쳐 쓰게 하는 거지 않냐?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물건을 자주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 에너지 같은 걸 더 쓰게 되면 그 자체가 이 지구를 지키는 일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드렸더니 그러네요. 그럴싸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후위기와 노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결하고 서로 만나는 점들을 만드는 데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오늘 양산이랑 우산이 계속 고장이 나서 이거 조금 고치는 걸 배우면은 계속 쓸 수 있을 텐데 우산을 새로 사는 값이 들더라도 이거 고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그런 지점을 짚어주고 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탄소, 그리고 온실가스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기후 위기와 불평등을 잇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경험과 선택이 지금의 경로로 이끌었는지 가장 핵심적이었던 그런 경험을 몇 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후위기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진짜 행동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경험은 2019년 3월 달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그 계단 앞에서 청소년들이 기후 행동을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부터 스웨덴의 그러니까 툰베리가 학교 파업이라는 걸 했잖아요. 기후 파업을. 그 영향을 받아서 국내의 청소년들도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기후 운동을 한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정말 나와서 데모할 생각은 안 했는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나와서 소위 데모를 하는 걸 보고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라는 마음 때문에 부끄러웠던 게 생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연구를 하고 무슨 어디 발표하고 이런 것만으로 정말 이렇게 충분치 않구나라는 했던 그 마음을 갖게 했던 게 그거였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잇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빈곤사회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주로 이렇게 홈리스 그리고 혹은 뭐 쪽방촌에 있는 주거 빈곤층들 뭐 노점상들 이런 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연합체인데 그중에 특히 쪽방촌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같이 싸우는 분들이 여러분인데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저는 되게 깨달음이 많이 있는데 제가 기후위기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건물을 잘 고치는 거잖아요. 소위 그린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을 막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화를 내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렇게 잘 고쳐놓으면 거기 살던 사람들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데도 없는 데로 내몰린다는 건데 나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지 그분들을 더 나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우리가 하는 주장 자체가 요구가 실제로는 누군가한테는 가장 기후위기에 책임이 없는 사람들한테 더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그때 좀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런 대화가 저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잇는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뭐 가로수를 심고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이러면은 그거 자체는 좋은데 정말 거기 살던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이제 좀 더 이어서 그러면 정말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별적인 경험인데 이게 보편적인 경험이구나 하고 확장됐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까요? 처음에 제가 그러니까 이 기후 운동이란 거를 본격적으로 막 하려고 할 때 되게 소위 기후 우울증 같은 거를 조금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장 뭐랄까요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샤워하는 거였어요. 막 그때 뭔가 이렇게 되게 어떤 의미에 각성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샤워하는데 뭐 뜨거운 물을 이게 쓰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이걸 하고 있는 게 막 너무 재수롭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샤워도 뭐 가능하면 안 하냐고 하고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 냄새 좀 난다 저거 이러면서 할 때까지도 못 해보는데 근데 이게 제가 그런 경험도 개인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뭐 이 상담도 받고 좀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을 구분해서 좀 살아야지만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용인의 어떤 학교에 중학교였던 것 같은데 가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학교에도 그런 기후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는 친구가 있다. 자기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오려고 했는데 이러이러 못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먹는 걸 거부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키우는 방울토마토 정도만 먹지. 어떻게 보면 그레타 툰베리가 하는 얘기가 비슷한 얘기였던 건데 그런 걸 하면서 정말 이 망가지는 세상에 대한 우울증이랄까 이 감정이라는 게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조금만 얘기해봐도 이게 특별히 기후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고민해서 활동하는 아닌 분들이라도 조금만 그 기후 얘기만 하고 얘기를 해도 그런 감정 같은 걸 정말 느끼는 분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망가지는 세상에 대한 걱정, 슬픔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되게 많이 펼쳐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니까 무기력하기도 하고 또 외면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살아남는 건 뭐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들면서 이 느끼는 감정이 나의 개별적 감정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이런 얘기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음에 그 기후정의 아무거나 코너에 기후 우울증을 다뤄야겠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내 얘기구나 해야지 이걸 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고 저도 되게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되게 좀 힘들었는데 이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인 게 당연한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또 많이 안 하고 지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MC들이 물론 자기 얘기도 이제 간간히 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진짜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진짜. 네. 그러면 이제 나의 원동력, 나를 움직이는 힘은 뭐다? 나를 움직이는 욕망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되게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실력? 네. 성실력? 뭔가 이렇게 그래야 한다는 있는데 근데 그래도 사람이 지치고 막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나를 구호하는 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럴 텐데 주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의 약속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해주는 어떤 위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 같고 실은 대개남이 그런 건 저도 인정 좋고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누가 칭찬해주면 되게 열심히 하고요. 네. 뭐가 나쁘면 열심히. 앞으로 조련을 하는. 네. 칭찬을 통해서 조련을 한다 이런 거겠는데 어쨌든 그렇죠. 정말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잘한다는 얘기 들으면 되게 좋은데 그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주식 맨날 하는 사람이고 주식도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랑 같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서로의 보살핌을 얻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동력인 것 같습니다. 진짜 성실한 게 그 타슈 늘리슈 운동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1000명 목표로 하는데 9주 동안 하는데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어제는 16명 했습니다. 오늘은 25명 했습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표를 그리면서 해가지고 하루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마 미안해 그랬더니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럼 요새 사는 재미 그리고 기후 운동이 너무 낯설고 내일은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은 하겠지만 내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들한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좋다 하니까 이런 게 너무 즐겁다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신다면? 근데 사실은 없어? 기후적인 운동이라는 게 아까 같은 기본적인 정서는 슬픔, 우울함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운동이 쉽지 않은 기본적인 정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 어느 공간에 가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읽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태적 슬픔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태적 슬픔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정서로만 다뤄지지 말고 정말 이렇게 된 세상에 대한 깊은 어떤 슬픔을 느끼면서 이것을 바꿔야겠다는 하는 변혁자의 용기, 마음 같은 것으로 바꿔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을 보고서 좀 용기를 얻었는데 그런 얘기를 나눴더니 사람들이 되게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가볍게 즐겁고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 들거든요. 끊임없이 슬퍼질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꿔낼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또 만나서 같이 뭔가를 도움해보고 보살필 수도 있고 뭔가 그래도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있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기쁨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순간순간 사람들로부터 찾아내기도 하고 또 그런 기쁨을 좀 얻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것이 그냥 쉽게 편의점 가가지고 과자 하나 골라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재미와는 좀 다른 재미인 거죠. 물론 저는 막걸리 먹는 걸 좋아해서 막걸리 먹으면서 뭐 이런 류의 얘기를 나누고 용기를 얻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겁니다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그 책 나도 읽은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과거로 타임슬립 해가지고 과거로 간다는 상상을 하면은 거기서 뭐 하나 건드리면 미래의 모든 게 막 바뀌어 있잖아요. 막 닫히는 지하철을 뛰어가서 타느냐 안 타느냐로 막 미래가 막 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그런 상상을 지금의 이 순간에는 적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활동을 하는 게 물론 조금 하면 안 되겠지만 미래에 엄청 이제 다른 경로로 갈 수 있는 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활동이 정말 의미가 있고 많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바뀌는 게 미래로 이제 그게 확장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희망으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제각의 탐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후정의 아무거나가 끝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제각 탐구는 거예요. 네, 어떤 생각지 못한 이 주제를 들고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준비를 못해서 이게 나를 질문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만 아닙니다. 저는 네. 항상 할 개소리가 항상 넘쳐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주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김나희의 기후정의 아무거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